너 요즘 창업하려고 준비한다며? 찾고 있는데 마땅한 게 없네. 삼겹살 가격으로 즐기는 대게 요리 전문점 어때? 야, 그 비싼 대게를 삼겹살 값으로. 이게 어디서 개수작이야. 새로 생긴 퓨전 대게 전문점 이름이 개수작이야. 대게할 때 게자를 써서 개수작이란 말이야. 가게 이름이 개수작이야? 완전 대박인데? 가격도 대박이고 맛도 완전 대박이래. 그래? 최고급 냉동 대게를 사용해서 요리가 정말 다양한데 가격도 무지 싸서 지금 오픈한 매장마다 난리도 아니래. 진짜? 친구야, 나 알아보러 간다. 나중에 연락할게. 창원문의 1644-9047. 네이버 카페에 대게 직거래 장터를 검색해보세요. 직접 고객님을 방문해서 계좌를 개설해드리는 KDB 대우증권 다이렉트 플러스 기장입니다. 다이렉트 플러스 티켓팅을 하신 분께는 2020년까지 주식거래 수수료가 무료 이오니 걱정 없는 주식 투자 여행 되시기 바랍니다. Ladies and gentlemen, 방문 예약 신청 1544-5533 1544-5533 문자 메시지로 이름만 남겨도 OK. Thank you. 유관기관 재비용은 본인 부담이며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Thank you very much. KDB 대우증권.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궁금해하지만 아무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 주제들을 선정해서 얕게 한번 파보겠습니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줄여서 지대너비앗 92회 출퇴근 특집 지금 시작합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자기소개로 시작하는 날입니다. 저는 신자유주의 미스테리 관심 많은 최 사장입니다. 대자연의 아름다운 진화와 인류의 행복에 관심 많은 깡쌤입니다. 그래요? 뭔가 달라졌어. 예, 제가 이번에 방송 준비하면서 네. 많은 또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출퇴근 준비하시면서 예, 준비했습니다. 예. 기대됩니다. 덕이 많은 덕실입니다. 덕실이는 좀 몸이 안 좋아 보여. 요즘 좀 몸이 바빴어요? 바쁜 것도 있고 그냥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요즘에 못생겨지고 있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러니까. 장난. 오자마자 막 비난이 쇄도하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막 성희롱 당하셨잖아요. 너 화장 안 하고 왔냐부터 해서. 머리는 왜 그러냐. 외모 비난 장난 아니야. 몸은 안 좋아 보이는데 얼굴은 부었다. 요즘에 일정이 좀 많았어요?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사실 그러지 않았는데도 요즘 좀 많은 장기간의 휴식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장기들의 휴식이 필요하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장육부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도희입니다. 동양철학과 명사에 관심이 많습니다. 네네. 아주 지금 순간 헷갈렸어요. 자기소개하는 건지 아니다. 네네. 자기소개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가지고. 네. 어쨌든 우리가 지대무비 끝난 다음에 새로운 에피소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뭘 준비했느냐. 이런 것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출퇴근 특집.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제. 어쨌든 뭘 할지 모르겠는데. 좋아요. 이런 출퇴근 특집 한번 잡았어요. 예. 기획의 제왕 우리 깡쌤께서. 아닙니다. 이거는 최 사장님이 아이디어를 주셔서. 아니요. 깡쌤이 이제 교통 그런 도로 이런 얘기를 하길래 어떻게 연결돼가지고 서로 욕먹을까봐 지금 망한 에피가 되지 않을까 막 돌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오늘 출퇴근 특집을 준비했어요. 도대체 출퇴근 특집을 뭘 하려냐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오랜만에 가상사연이 준비되어 있어가지고 가상사연을 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매일 수원에서 강남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는 새내기 직장인입니다. 요즘 들어 출퇴근하기가 너무 무서워요. 아침 대중교통은 정말 지옥 같습니다. 사람들한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또 도로에 차는 왜 이렇게 많은지 버스는 꿈쩍도 안 합니다. 이러다가 정말 불지옥에 있는 마르크스와 조우할 것만 같아요. 출퇴근의 어려움을 줄일 수 있는 뭔가 획기적인 방법은 없는 걸까요? 지대너비앗이 꼭 좀 알려주세요. 수원에서 정몽구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뭐요? 아니 그분은 대중교통 잘 이용 안 하지 않습니까? 동명이인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 추억의 가상 사연인데 최근에 저희가 사연이 안 들어와가지고 네 있었는데 오랜만에 하나 들어왔네요. 그렇습니다. 예. 좀 뻔뻔스러워.
출퇴근하는 게 사실 힘들죠. 그러니까 출퇴근 하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 프리랜서라서 출퇴근 시간이 꼭 겹치진 않잖아, 솔직히. 저는 이제 정기적으로 출퇴근을 하긴 하는데. 깜짝이야 출퇴근하니까. 네. 이제 그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거나 그러면은 항상 이게 사람들이랑 부딪힌다거나 이런 것도 짜증나기도 하고 또 차로 이동해도 기름값도 기름값이지만 그 차 막힐 때 그 짜증스러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예, 그것 때문에 항상 힘든 것 같아요. 막히는 걸 그냥 막히나 보다 하고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굉장히 짜증내고 분노하고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나 미치겠어요. 나도 미치겠어. 막히면 돌아버릴 거 없네. 근데 차 막히는 건 다 싫어하시지 않아요? 근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걸. 독질은 어때요? 저는 그때 다른데 보통 이제 못 참는 편인데 다음 일정이 있으면 못 참는 편이고 그게 아니라 사실은 뭐 그냥 집에 가면 되는 거고 일정이 없으면 그냥 그것도 그냥 즐기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못생긴 다음에 못 참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성격이 얼굴 따라가. 외모비에 장난 아니에요. 김도희는 어때요? 김도희도 막 짜증내나? 막히고 막 그러면? 아, 네네. 전 성격이 급한 편이어가지고 진짜 화가 나요. 그래요? 네. 저 예전에 했을 것 같은데. 예전 쓰던 노트북은 보통 부팅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못 참거든요. 그리고 기계 치니까 어떻게 하냐면 부팅되란 말이야. 아니요, 마우스를 미친 듯이 클릭해요. 그러면 인터넷이 활성화될 때 창이 막 3, 40개씩 떠 있고 이게 오류나면 창이 막 마치 램프의 마법처럼 계속 막 켜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좋지 않은 사이트를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닫으려고 하면 10개씩 뜨고. 계속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 마우스를 한번 탁 하고 클릭하는 게 아니라 왜 안 돼? 그러면 타타타타 이렇게 누르고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그 부팅되는 시간을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클릭을 하면 인터넷 창 뭐 네이버나 다음이 떴으면 하나만 뜨는 게 아니고 막 수십 개가 떠 있는 거죠. 나보다 심한 사람 별로 못 봤는데. 근데 지금은 니네들 얘기 들어보니까 제가 잘 참는 것 같습니다. 그거 있었어요. 차를 탈 때 제가 운전할 때는 되게 스트레스를 받는데 아내가 운전할 때 옆자리에 있으면 한없이 너그러워져요. 그냥 편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어차피 도착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놀고 있어요. 그래, 독실이 되게 여유롭게 운전하는데? 내가 옆에 맨날 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보통은 이제 앞에 있는 차에 바싹 붙는데 독실이는 천천히 정규 속도를 유지하면서 가. 네. 그래서 아구지 날리고 싶어요. 좀 붙으라고! 못생겨진 다음에 이제 성격도 안 좋아졌기 때문에. 붙고 있군요. 붙을 겁니다. 이거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출퇴근하는 거는 깡쌤밖에 없네? 그런가요? 다들. 근데 저는 원래 네네 대중교통 타고 다니니까 그리고 저는 버스는 안 타고 뭐든지 지하철로 이동하는데 버스로 갈 수 있는 거리도 지하철이 편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 근데 한국의 대중교통이 그렇지만 출퇴근 시간에 붐비기 시작하면 몸을 움직이지도 못하게 막히잖아요. 맞아요. 거의 최악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갈아타려고 환승하려 걸어가면 마치 피난길에 이동하는 것처럼 줄 서서 내가 가는 건지. 네네. 한 발 한 발 더디기도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날따라 비가 오면. 그러면은 만약에 출근하러 갈 때는 출근해가지고 회사에 도착하면 일도 시작하기 전인데 이미 막 그냥 기진맥진한 거예요. 너무 지쳐서 오는 동안. 그래가지고. 회사가 좋아. 출퇴근 스트레스는 진짜 심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많이 막히는 데 아닌가? 뭐 수원, 강남 이쪽에 많이 막히잖아. 서초, 방배 막 이쪽에. 저 이제 급행열차 있는 데를 타는데 거기 구간이 가장 막히는 구간이야. 출퇴근에서. 우리나라 지하철 중에서. 아, 그래요? 한번 타봤는데 정말 어느 정도냐면 차렷 자세로 탔다가 핸드폰이 징징하고 울렸어요. 핸드폰을 꺼내서 눈높이로 못 올려요. 팔을 차렷 자세로 있는 걸 팔을 위로 못 올려요. 팔을 올리려면 진짜로 정말로 나 올리면 돼지 뭐 까이도 그냥 진짜 못해. 배 때문에 안 올라가는 거 아니야? 차 타고 다녀서 그래. 진짜 지하철 타면요 손을 못 움직이게끔 압박이 된다니까요. 움직이면 여기 팔꿈치로 옆 사람을 쳐야 되고 앞 사람의 등을 쓸어 올려야 되거든요. 그 정도 아닌데. 이것들 안 되겠어. 지하철 한번 태워야지. 탑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뭘 준비했느냐. 네. 획기적인 방법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꼭 차나 기차, 지하철 이런 게 아니라 좀 괜찮은 출퇴근 방법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출퇴근 시간 하는 동안 꼭 교통수단이 아니더라도 뭔가 그걸 견딜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각자 주제를 잡아가지고 오늘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출퇴근의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왔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붐비는 도시의 체증 이런 걸 다 뚫고 편안하게 출퇴근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시켜 주는 거죠 지금. 그렇죠. 출퇴근 해탈 방송. 오케이. 근데 이걸로는 도저히 2시간씩 할 수 없다. 그래서 1시간씩 준비했죠. 네. 순서는 그래서 우리 깡쌤부터 기대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출퇴근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지 깡쌤 좋은 방법이 있다고. 저는 출퇴근하면서 일단 가장 힘든 게 막히는 거. 그렇지. 그렇죠. 내 앞에 그 쇳덩이들이 가득 들어차 있는데 그 차에서 내려서 뛰고 싶은 열망 같은 게 또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어딘가를 향해 막 질주하고 싶은 대자연을 향해 그런 욕망? 그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 뭔가 굳이 무엇인가로 연결시키려고 자꾸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그냥 앉아있고 싶어요. 그래요? 앉아서도 내가 그 막힌 자동차 사이로 이렇게 막 달리고 싶은 생각 있지 없으세요? 아니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걸 보면 막 부럽다거나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들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긴 하지. 계속 막혀 있으면 그렇죠. 이 답답한 이 교통 체증을 벗어나고 싶은 욕망도 들고 또 항상 저는 이제 걱정되는 게 이 환경 오염 문제입니다. 예, 수백만 대의 차가 이 공중에 내뿜는 이 매연 가스 때문에 사실은 이 지구가 병들고 인간도 병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오늘 독실님도 그것 때문에 좀 아프신 것 같은데. 장난 아니다. 그래서 못생겨졌다는 소문이 있던데. 피곤하면 안 돼, 진짜. 한번. 알았습니다. 장난 아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이제 교통 수단으로서 열심히 조사를 해온 게 있는데요. 네. 예, 그것은 바로 말입니다. 말. 말. 예. 말이요. 홀스. 알겠습니다. 말. 할 말이 방송 접을까요? 끝낼까요? 아닙니다. 제가 지금 책을 한 2-3권 정도 쭉 공부를 했고 또 저희 주변에 전문가 풀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래서 말을 실제로 타본 사람들도 제가 알고 있어요. 말을 타고 출퇴근하시는 분들이요? 출퇴근까지는 아닌데 말을 이제 타본 분들도 알고 있어서 그분한테 좀 여쭤보고 그랬거든요. 승마를 아예 하시는 거죠? 아니 그게 아니라 제주도 가서 말 탄 걸 얘기하는 그게 아니고 독실이 타봤다며. 정말? 네. 혹시 지난번에 물어봤었다고 제가 그 전문가. 저도 타봤어요. 제주도 가면 태워주잖아요. 제 주변에 많았네요. 네. 야, 제주도에 있는 게 말인가. 몽골 정도는 가야지. 장난 아닙니다. 뭔가 이 정보들을 종합해본 결과 이런 말이 쫙 떠오르더라고요. 만약에 신께서 이 지구상에 내려와서 몇 년 동안 이제 지구를 여행하기 위해서 타고 다닐 수 있는 동물을 한 마리 딱 설계했다면 그것은 바로 말이다. 신이. 네.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과대 과장 광고 아닙니까? 제재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중동에선 낙타겠지. 서울에선 독실이고. 아니요? 네. 어쨌든 그 이유를 이제 방송을 다 들으시면 알게 되실 것 같은데 일단 인류 역사에 가장 막대한 영향을 미친 가축이 뭐냐? 하나를 꼽으라면 어떻게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인류 역사? 네.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소? 개. 소나 개. 개. 고양이도. 고양이는 이제 곡식을 터는 그 쥐를 잡아가지고 이집트에도 그래요?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신의 위치로 올렸잖아요. 말일 것 같아, 말. 전쟁 때문에. 그러니까 소라던가 지금 말씀하신 뭐 고양이 같은 게 굉장히 유용하죠. 보통 이제 식량 생산이라던가 뭐 해충 박멸, 뭐 위생적인 이유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보통 근데 식량이죠. 그렇죠. 소 같은 경우에 이제 농사 일에도 쓰이고 뭐 물건을 나르기도 하지만 고기로도 하고 돼지는 딱 고기로밖에 안 쓰이죠. 그렇죠. 예. 그렇네. 예. 그렇게 하지만 단일 종이 인간의 역사를 직접적으로 바꾼 거는 제가 봤을 때 단연코 말밖에 없습니다. 전쟁 때문에? 그렇죠. 전쟁 때문이죠. 그러네. 생각을 해보십시오. 폭력적이야. 예를 들어서 뭐 소를 3,000마리 끌고 쳐들어간다. 감사합니다. 그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소 무서워. 소 무섭죠. 무섭지만 소를 타고 3,000명을 이제 코끼리. 네, 병력이 치고 들어간다. 하기가 힘들죠. 코끼리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잡아가지고 훈련시키고 하는 과정이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또 얘가 겁이 많잖아요. 코끼리가 의외로. 그래요? 예, 그래서 전장터에서 생각보다 그렇게 활용이 안 되고 그러는데 기원전 약 1800? 한 2000년 전부터 1차 대전 직전에 19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전장에서 가장 강력한 위력을 발휘했던 게 사실 기병대죠. 그렇구나. 그렇네. 네. 그래서 말의 가치는 원래 역사적으로는 뭐 말 고기도 있고요. 말을 이제 마차 운송 수단으로도 쓰지만 최고의 어떤 가치는 전략적 가치로서는 이제 전쟁 물자죠. 심지어 2차 대전 때 독일이 말을 그렇게 또 많이 썼어요. 많이 썼습니다. 그래요? 차를 그 연료 부족 때문에 못 쓰고 그냥 말 갖고 그냥 뛰어다니면서. 그러니까 기계화 보병식으로 이제 대체화되는 거는 그게 이제 대량 생산으로 뭐 찌푸가 많이 만들어지고
탱크나 트럭 같은 게 만들어진 이후 1940년대 이후지 그 전까지만 해도 군대 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연락병 같은 애들 뭐 기동력을 갖고 있는 거는 다 말이죠. 말이었던 거죠. 그래서 가장 큰 역사에 영향을 미친 동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 말에 대해서 과학적인 연구가 이루어진 것은 사실은 그렇게 오래 안 됐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너무 친숙하고 너무 가까이 있는 동물이다 보니까 말에 대한 어떤 잘못된 미신이나 편견들은 많은데 경험적으로든 이거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이나 이런 게 조금 뒤늦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이 말이 얼마나 아름다우며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완벽한 동물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말에 대한 과학적인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말에 대한 과학적인 이야기. 출퇴근이네. 근데 되게 중의적이네요. 왜냐면은 출근하는 게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기분이잖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기동력이 말을 있어야지. 타고 출근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수원에서부터 강남까지는 얼마나 정도? 근데 막 막혀 있는데 말을 타고 누가 따그닥따그닥 하면서 원래 우마차 통행이 가능하잖아요. 가면 진짜 우월하고 멋있을 것 같아요. 멋있다고? 저 미친놈 아니야 저거? 내 차 옆을 그거를 제대로 된 제복을 착용하고 있으면 그 영국 같은 데서 왕실에서 말 타고 가는 거 보면 깡쌤이 한번 시범적으로 하시면 인터넷 쓰다낼 수 있겠는데. 그렇네요. 네네. 창을 옆에 끼고 죽창을 렌스 돌격. 괜찮군요. 어제도 한번 들어봅시다. 이 말이라는 동물이 기본적으로 이제 속력이 어느 정도 나오실 것 같아요? 65, 60, 70? 아니 그렇게는 안 나올 것 같아요. 한 40km? 에이 60은 나오지. 빨리 달리는 말들은 80까지도 나옵니다. 예. 순간 속도는 더 빠를 수도 있는데 한 시간에요? 한 시간에 80km. 예. 여기 말의 가장 놀라운 특성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이제 포유류 중에서 제일 빠른 동물이 치타라고 하잖아요. 네. 치타가 보통 막 100km를 뛰잖아요. 110만 나오고. 근데 그게 순간 속도가 그 정도고 그 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10초, 15초밖에 안 됩니다. 그 이상 뛰면 이제 지치는 거죠. 죽어요. 그래서 이게 잡은 다음에 그냥 널브러져 갖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로 쉬어야 돼요. 그 먹이를 잡고 있을 수도 없어서 그냥 널브러져 있어요. 계속. 치타가? 네, 심장이 완전 과열돼 있는 상황이라서 도저히 뭐. 네. 근데 말은 시속 60에서 한 80km 정도의 속도를 유지하면서 3-4시간을 뛸 수가 있습니다. 3-4시간? 네. 아, 그렇구나. 훈련된 말들은 이제 더 잘 뛰기도 하고요. 예.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이제 품종마다 달라요. 물론 이제 조그마한 말이나 이런 거는 그 정도까지는 안 되지만 이제 경주용이나 뭐 승마를 위해서 잘 조련된 말들은 그 정도가 기본입니다. 종 자체가 잘 달리게끔 특성화돼 있구나. 그렇죠. 또 그런 애들로 개량을 많이 했을 거고. 그랬을 것도. 예. 수원에서 강남까지가 제가 아까 그 랩이 찍어보니까 약 35km 정도 되더라고요. 35km. 예, 35km. 친숙한 거리 그렇죠. 아닙니까? 말 한 마리 달리기 시작하면은 경부선 타면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 경부선 옆에 그 청계산 입구역 해서 좀 좁은 도로 하나 있거든요. 거길로 뛰시면은 제가 봤을 때 거길로 뛰래. 40분 내로 40분 내로 주파 가능합니다. 아유 괜찮네. 예. 주차는 어디다 하네. 주차가 약간 문제인데. 주막에. 예. 주막에 하면 되는군요. 그래서 이 기본 스펙은 이 말이 이제 자동차도 오래 타야 몇 년 탑니까 자동차? 10년 정도 타고 15년 하면 이제 골골 거의 폐차 수준이 되는데 말은 무려 30년을 탈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죠? 진짜? 네. 30살이 된 말도 그렇게 30km로 논스톱을 달려요? 그거는 조금 떨어질 수 있겠죠. 운동 능력이. 예. 수명이 얼마나 되는데? 평균 한 25년에서 30년 정도 잡더라고요. 태어나자부터 그쵸. 죽을 때까지. 예. 왜 말에 대해서 생각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또 말의 말권. 놀라운 점은 말권. 그 새끼를 낳을 수 있다. 그 자동차는 번식하지 못하죠. 자동차를 낳지 못하지 않습니까? 자동차는 감가상각이 되지만 예. 얘는 계속해서 이제 부를 불려준다. 그렇죠. 아유, 임신만 잘 시키면. 근데 근데 우리가 이거 안타깝게 바라보는 시선이 딱 다른 게 우리는 그걸 되게 재산이 늘어난다고 좋아하고 있는데 조이님은 노예야 그러면서 대를 이은 그 노동. 노예지 노예야. 이 말이 임신하는 기간이 11개월 정도 걸린대요. 오래 걸리는 편이죠. 그리고 한 마리밖에 못 낳습니다. 그래요? 말의 특성 중에 하나인데 한 마리밖에 못 낳는 특성이 있고 보통 몸무게가 어느 정도일 것 같으세요? 말이요? 80. 300kg.
뭐다 지금 경매하는 줄 알았는데. 김도희님은 350. 높여야 돼. 지금 말씀하신 무게의 말들도 있어요. 좀 작은 말들이고, 근데 보통 그렇죠? 이제 경종마라고 해서 네. 보통 승마용이나 경주마로 쓰는 말들이 한 400에서 500kg 사이. 묵직하구나. 그리고 이제 조금 독실이 한 무거운 3개 말, 정도. 네. 무거운 말들이 한 거의 1톤 가까이 나가는 말도 있어요. 800kg 이상. 아, 진짜? 예, 나가는 좀 큰 말들도 있습니다. 진짜? 생각보다 정말 안 나간다. 그리고 키도 160cm에서 180cm 정도 되니까 사실 키가 머리까지 딱 그렇다, 예. 그렇다, 진짜. 그 크지 네. 웃기는 게 그 그러니까 사람을 따지면 손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인 거잖아요. 그쵸? 그럼 이제 등을 타고 그렇네. 척추를 타고 발까지로 하면 완전 엄청 엄청 크구나. 크죠. 그러니까 길이로 하면. 말이 말이 쓰면 진짜 크겠네요. 육상 동물 중에서 덩치가 굉장히 큰 축에 속해요. 그렇게 개량을 한 거죠. 계속적으로 우월한 그렇게 애들. 됐겠죠. 아, 네. 그리고 또 특징이 재밌는 게 말이랑 같은 과의 동물들이 뭐냐면 코뿔소입니다. 또 말이랑 코뿔소랑 같은 과라고? 거예요? 예, 같은 친척으로 분류가 되는데 코뿔소과로 이렇게 가까운 친척 동물이 코뿔소예요. 오, 그래요? 재밌죠? 재밌네, 진짜 재밌네. 말을 우리가 이용해야 되는 이유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첫째가 속도와 지구력을 모두 갖춘 친환경 이동 수단인데다가 승차감이 좋습니다. 승차가? 예. 승차감이 승차감이 제주도에서 논리가 타봤는데 없어. 좀 불안하던데. 그 리듬만 잘 맞추면 돼요. 리듬을 맞추래. 안 타봐가지고 저는 이제 왜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왜 네. 이게 승차감이 좋은지. 예, 그리고 수명도 역시 아까 말씀드렸지만 매우 길고요. 그리고 구글이 최근에 이제 무인 운전 네. 뭐 이런 거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무인 자동차 해가지고 자율주행차. 예, 자율주행 시스템을 만들고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 이미 5,000년 전에 있었어요. 자율주행 그렇습니다. 예. 자율주행 말 어? 시스템. 우리 그 역사에도 있지 김유신 않았습니까? 장군. 네. 예. 저 그거 생각나는데. 말이 이미 자율주행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새끼들 말 안 타봤구나. 나도 데려다 주면 좋겠다. 저는 이제 몽골에 가서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그 봉사활동을 하러 갔어요. 몽골에. 거짓말하지 마. 아, 정말이야. 그래서 무슨 봉사? 어떤 봉사였냐면은 못 사는 지역이 있어. 그 수도가 울란바토르 아닙니까? 울란바토르 근처에 못 사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유치원에 담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담을 세워주고 뭐 그런 걸 했어. 그래서 나는 좋은 일도 하네. 가끔 해. 과거 미워하지 이번 마요. 생 처음으로 했었죠. 처음 이제 마지막 했는데 그래서 가는데 말을 탔거든요. 하루에 1달러인 거야. 하루에? 응, 하루에 1달러를 주면은 그 당시에 너무 싶다. 2000년대였죠. 2000년 초반, 아주 초반인데. 또 환율이 어떻게 돼? 1,000원? 1,300원 정도 주면은 하루 종일 말을 탈 수 있는데 그 말이 우리가 동물원에서 볼 수 있는 말이 아니라 정말 큰 말. 아, 더 커요? 보는 야생말? 순간에 야 이게 말이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큰 말이거든요. 그래서 올라가서 타기가 힘들어. 그래서 몽골 사람들이 해줘야 돼. 근데 자율주행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율주행을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가요. 그리고 자꾸 멈춰서 풀을 뜯어. 아무리 달려 해도 풀을 뜯습니다. 예, 그것도 왜 그런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뭐가 무서웠냐면은 속도감이 얘네들이 다른 말들이 뛰고 있으면은 어쩔 수 없이 본능적으로 뛴대. 같이. 그래서 무리를 지어서. 나는 이제 무서우니까 얘가 풀을 뜯게 냅뒀어요. 자율주행으로. 자율주행 연료 공급을 계속 하고 있는데 얘가 막 풀을 뜯고 있었거든? 난 괜찮았어. 근데 저 멀리서 말의 무리가 막 뛰어가는 거야. 야생 말들이. 근데 얘 풀 뜯다가 고기를 들더니 달리기 시작하는데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전력 질주해요? 그러면 느낌이 어떠냐면은 처음에는 박자를 맞춰요. 딱딱딱딱딱딱 하면은 엉덩이가 아파. 그 승차감이 편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틀 정도 타면 그 똥꼬에서 피가 납니다. 진짜야. 진짜로? 진짜 아파. 실제로는 나지 않습니다. 근데 나 타보고 싶다. 근데 깜생 장사 쳤었어. 처음에 딱딱딱딱 달리다가 얘가 딱딱딱딱 달리다가 날아요. 딱딱 거짓말. 뜨그닥 하면서 날아요. 이렇게요. 그때 무서워. 진짜 죽을 거고 지금 무서운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말이 안 멈춘대. 동료들이 뛰면. 그래서 새끼 말 같은 경우에는 본능적으로 같이 따라 뛰다가 심장이 터져 죽는데. 몽골 사람들이 얘기를 해줬어요. 아까 그 치타같이 쉬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어른들이 뛰면 뛰는 거야. 계속 같이. 뛰어야 되니까.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승차감이나 자율주행 고려해볼 만하다. 어쨌든 예. 그 지금도 최 사장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말을 처음 봤을 때 느낌이 어땠습니까? 무서웠어요? 커. 콧소리 내지 마요. 알겠습니다. 애교 떨었어. 근데 뭔가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맞아. 매력적이야. 네.
쟤랑 친해지고 싶다는 굉장히 생각이 뭔가 잘 빠졌다는 느낌 안 드세요? 맞아. 윤기가 나요. 털이나 이런 털의 데서. 윤기도 있지만 몸매도 잘 보면 아마 모든 잡혔어. 포유류 중에 이렇게 튼튼하면서도 얇은 다리를 가진 동물이 없을 거예요. 아, 그렇구나. 네네. 보통은 다리가 짧거나 아니면 코뿔소처럼 엄청 두껍거나 막 그쵸. 이렇죠. 그래서 이 말을 타야 하는 마지막 이유는 바로 간지 때문입니다. 중요하지. 간지요. 사실. 마간지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마간지. 못 들어봤는데. 제가 만들었습니다. 방금 그래서 들었군요. 장난. 이 말의 신체 구조라는 건 사실은 신이 설계한 것과 같이 장거리 고속 주행에 최적화된 아름다운 몸매거든요. 그래서 이 제가 봤을 때는 이 말을 타고 다니면 웬만한 벤츠나 BMW보다 낫고 말 타고 딱 가서 이제 아름다운 여성 앞에 가서 야 타. 똥골 피나지만 타. 딱. 오빠 달려. 최고의 어떤 간지를 보여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단점도 있습니다만 이 단점은 제가 나중에 방송 마지막에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네. 좀 치명적일 것 같아요. 왠지 뒤로 빼는 왠지 거 보니까. 걱정된다. 그래서 이 말이라는 동물이 사실은 이제 굉장히 몸집이 커졌거든요. 진화의 과정 속에서. 예, 하지만 이 진화의 과정 속에서 몸이 커진 것 덕분에 멸종의 위기를 한번 겪습니다. 그런데 그 멸종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인간이랑 같이 살면서. 인간의 가축이 되면서 다시 번성하게 되는데요. 그 이야기를 먼저 하면서 말의 어떤 특성들이 어떻게 발전해야 하는지 좀 얘기를 해줄게요. 네네. 최초의 말은 아메리카 대륙에서 약 지금으로부터 5,500만 년 전에 흔적이 발견된다고 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오늘날처럼 이렇게 쭉쭉 잘 빠진 그런 형태가 아니고 작고 땅딸막한 개 같은 형태였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작았어요? 네, 굉장히 작은 동물이었는데 이게 이제 기원전 2000만 년경부터 돌연변이 진화를 일으키면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바뀌기 시작하는데 이때 특징이 뭐냐면 이제 건조했던 시기예요. 지구 역사 속에서 쭉 보면 지구 대부분에서 숲이 사라지고 오늘날 아프리카 지역처럼 뭐 사바나, 뭐 초원 같은 게 많았던 네,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숲 속에서 어떤 열매라던가 뭐 소화하기 쉬운 좀 나뭇잎 같은 거를 먹고 사는 동물들이 굉장히 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양소가 풍부한 식물들이 이제 귀해지기 시작한 거죠. 네. 아프리카처럼 돼버린 거니까. 그래서 이 말 같은 경우에는 이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게 되냐면 말에 아주 특징적인 소화기관이 있어요. 이걸 이해해야지 말이 왜 이렇게 생겨먹었는지를 이해를 하게 되는데 원래 포유류들은 식물의 줄기나 잎에 있는 섬유질을 다이렉트로 소화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길거리에서 뭐 풀 같은 거 하나 뜯어 먹으면은 설사해. 네, 바로 탈이 나죠. 그렇죠? 먹어봤어요? 네. 어떻게 일단 씹히지도 않고 보통 먹어보잖아요. 네. 예. 이게 소화할 수 있는 효소가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아, 그렇구나. 근데 이제 초식 동물들 같은 경우는 이거를 소화할 수 있는 기관과 효소, 이 메커니즘이 따로 있습니다. 이 식물의 섬유질을 소화하기 위한 소화기관들이 있는데 이제 대표적인 게 소나 양 같은 동물들이 그 반추동물이라고 하죠. 위가 여러 개죠. 네. 그래서 위가 4개. 근데 그 위 중에 하나에 섬유질을 소화시키는 효소 같은 게 들어있다 그래요. 섬유질을 소화시킬 수 있는 애는 없어요. 박테리아류를 제외하면 동물 중에서 아주 극히 일부의 곤충을 제외하면 없거든요. 그러면 뭐 소나 그런 애들은 풀을 먹는데도 살이 찐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소나 양같이 반추 동물은 위에 박테리아를 가지고 있어요. 셀룰로스를 소화시킬 수 있는 박테리아를 가지고 있는 위가 있고 셀룰로스? 네. 섬유질. 네, 섬유질. 아, 섬유질. 네. 그거를 셀룰로스를 소화시킬 수 있는 박테리아랑 잘 섞어서 먹었다가 다시 그거를 이제 박테리아가 분해를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다시 토해내 갖고 그걸 다시 이게 씹는 거예요. 잘 섞어주는 거예요. 반죽을. 그리고 다시 먹으면 또 이제 박테리아가 분해를 하면서 늘어나겠죠. 그게 이제 되새김질이죠. 그죠. 그거의 일부를 삼키면 이제 세균이 그걸 분해하면서 자기가 몸이 많이 늘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 세균을 먹는 거예요, 말하자면. 나도 그렇게 듣긴 들었어. 그래서 실제로는 그 육식을 하고 있는 거라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토끼 같은 경우에는 반추 동물은 아니거든요. 걔는 어디냐 맹장이 커요. 그럼 먹은 게 소장 끝에 있는 맹장으로 가서 그때까지 잘게 쪼개놨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맹장에서 세균들이 그거를 분해를 시켜요. 그다음에 이제 맹장을 지나서 대장으로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토끼는 똥을 먹는 거예요.
똥이라고는 하지만 말하자면 세균이랑 섞여져 있는 소로 따지자면 반추해야 되는 그 세균 덩어리를 걔는 변으로 첫 번째 똥이 나오니까 그걸 먹어서 흡수를 시키는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토끼똥은 두 번째 똥인 거예요. 걔는 안 먹죠. 네, 어쨌든 그 좋은 설명들을 다 해주셨는데 토끼랑 말도 소화 메커니즘이 유사합니다. 말도 마찬가지로 반추동물은 아니고 위는 하나밖에 없어요. 다만 맹장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 맹장에서 섬유질을 소화할 수 있는 효소들이 있는 겁니다. 아, 말도 토끼처럼. 네. 근데 이게 차이가 뭐냐면 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 같은 경우는 똑같은 양의 곡물을 먹었을 때 거의 100% 다 분해를 해서 흡수를 합니다. 에너지로. 아, 네. 네. 단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계속 씹으면 계속 씹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어느 일정 양의 음식물을 소화하기 위해서 소 같은 경우에는 거의 70에서 90시간이 걸리는데 근데 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되새김질할 필요가 없으니까 빨리 소화가 됩니다. 한 48시간이면 거의 된다 그래요. 그 대신에 소처럼 완벽하게 소화되지 않고. 예. 근데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는 비율이 한 7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말의 소화기관의 특징은 뭐냐면 영양소가 풍부하지 않은 저질 음식들 있죠. 네. 풀 중에서도 잘 아무도 먹지 않는 영양소도 없고 그런 아니면 이제 떨어져 가지고 말라 비틀어진 풀들. 네, 마른 풀. 소위 말하는 건초라고 하죠. 아, 건초. 네. 네. 이런 음식들을 갖다가 대량으로 섭취해서 빠른 속도로 대량으로 많이 섭취하는데 최적화되어 있는 거예요. 말은. 말은. 효율은 떨어지지만 빨리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말은 엄청나게 처먹을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놈의 시기가 계속 먹었던 거구나. 그렇습니다. 네. 진화적인 어떤 특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주행이 먹는 거에 초점 맞춰져 있어. 말은 굉장히 많은 양을 섭취할 수 있고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반추동물 같은 경우는 먹고 소화시킬 때 좀 쉬어야 되거든요. 누워서 자야 되는데 얘는 그것도 없어. 먹고 바로 이동 가능. 그렇군요. 예,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의 생존 전략은 뭐냐면 다른 초식 동물들이 안 먹는 좀 저질의 풀을 갖다가 엄청나게 처먹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동물들과 경쟁을 피할 수가 있죠. 네. 소나 양은 안 먹는 풀들이니까 말은 그걸 다 주워 먹고 다니는 거야. 주워 먹고 다니네. 아, 진짜 주워 먹고 다녀. 계속 주워 먹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뭐 말하면은 뭐 마구간에 막 지푸라기가 막 있는 거 생각이 맞아요. 나잖아요. 맞아요. 네, 그게 일단 뭐 여러 가지 용도가 있겠지만 말은 말라 비틀어진 풀만 먹어도 어쨌든 많이 먹으면 그걸로 영양분을 먹는 거죠. 섭취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질 음식만 있어도 생존이 가능한 형태로 진화가 하게 된 거죠. 되게 효율적인 동물이구나. 예. 근데 이제 말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 가장 저질 음식들을 갖다가 먹고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저질 음식을 구할 수 있는 기회마저도 좀 줄어든다면 좀 위험해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양의 음식을 구하기 힘든 때를 대비해서 몸집을 불리기 시작합니다. 기본적으로 에너지 저장을 평소에 많이 해두는 거야. 예, 많이 처묵 해놔가지고 평소에 이빠이 많이 에너지를 모아놨다가 조금 이제 먹이를 구하기 힘든 시즌이나 이런 데 와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나 갑자기 궁금한데 평소에 궁금했거든요. 독실한테 한번 물어보면 정말로 예를 들어서 마른 사람이 있고 아주 살이 좀 많이 있는 분 두 명이 있는 거야. 만약 같이 굶기기 시작하면 살이 많은 사람이 더 오래 살아요? 물은 있어요? 물이 물 있다고 가정합시다. 어느 정도 있다. 그렇죠. 더 진짜? 빨리 배고파 죽겠다라고 느끼는 거는 뚱뚱한 사람이 더 빨리 느낄 텐데 배고파 죽겠다고 죽진 않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정말로 생존의 시기까지 간다고 하면 그 지방이 있는 사람이 더 오래 살죠. 그러면 아무리 뚱뚱해도 그 사람은 말라서 죽게 돼? 그렇죠. 근데 그 과정에서 진짜? 이제 파괴돼요, 많이. 제대로 된 장기 기반 같은 것들이 그 일단 지방을 많이 쓰는데 단백질도 같이 분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근육도 줄어들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내장 기관들이 망가지는 거죠. 아, 그렇구나. 아, 난 궁금했어. 그럼 극단적인 상황들이 이제 좀 조난 상황 있잖아요. 네네. 그런 데서 이제 너무 말라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잖아요. 뭐 30일, 40일을 못 먹는다. 물은 먹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생존이 어렵죠. 그렇군요. 신기하네.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진화한 이유가 먹는 걸 우리가 지방으로 계속 변환시키는 이유가 과거에 이제 원시인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번도 제대로 못 먹었을 거고 며칠에 한 번 이제 배부르게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스템 자체가 한 번에 영양소가 들어오면 최대한 지방으로 저장을 해놓자 이렇게 진화했겠죠. 네, 당분이나 지방이 그때 너무 적었을 그렇죠. 테니까. 예. 어쨌든 그래서 말의 중요한 진화적 특성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일단 저질의 음식을 엄청 많이 처먹게 태어났다. 소화기관 자체가. 근데 말을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좀 약간 비하하는 듯한. 아니야, 그냥 먹는 걸 보면 적절한 표현이구나. 그리고 그 결과로서 몸이 점점 커지는 방향으로 진화를 하게 됐다. 이거죠. 그래서 이때가 이제 빙하기가 오기 직전까지는 이제 대초원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말이 이렇게 커졌는데 이제 기원전 한 250만 년 전부터는 이제 전 지구에 빙하기가 찾아옵니다. 만 한 7,000년 전까지 빙하기가 계속 왔다 갔다 하죠. 녹았다가 또 얼었다가. 근데 이렇게 빙하기가 찾아오니까 몸집을 키웠던 동물이 굉장히 불리해져요. 그렇죠. 예. 네. 식량 자체가 구하기가 힘든 상황인데 그 큰 덩치를 유지하려면은 그 에너지 섭취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 당시에 뭐 유명한 포유류가 굉장히 많이 멸종하죠. 매머드 이런 거. 덩치 큰 애들이. 덩치 큰 애들이 몰살당하는 시기가 이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말도 마찬가지래요. 기원전 한 10,000년 전쯤 되면은 말이 처음 탄생했던 아메리카 대륙에서도 말이 다 완전히 사라져버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말의 화석이 나타나는 시기가 기원전 5,000년경 쪽으로 넘어옵니다. 네. 이 말의 흔적이 나타나는 시기는 어디냐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유라시아 대륙의 아주 변방 지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원전 4,000에서 5,000년 정도면 당시 문명의 중심이 어디죠? 이집트? 뭐 이집트 쪽이나 수메르, 근동 쪽이죠. 그렇죠? 아마 수메르 쪽 이쪽이었을 것 같은데 이제 문명의 중심부에서도 상당히 떨어져 있는 지역이고 오늘날로 치면 우크라이나 쪽이에요. 그래서 초원지대네요. 예, 흑해라는 이제 호수처럼 생긴 흑해 위에 우크라이나의 뭐 데레이프카라는 지역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지역이죠. 네, 지금도 뭐 유명한 지역은 아니지만 애들이 다 멸종되고 그쪽에서 조금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대부분 지역에서 멸종됐지만 그 지역만 그 말들이 뛰놀기에 적합한 초원이 있었겠죠. 형성돼 있었구나. 예, 거기서 이제 일부가 고립돼서 살아남았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인류도 그랬다며. 인류도 이제 빙하기 오고 그래가지고. 맞죠. 어디서 살아남았냐면은 아프리카 저 끝에 지금의 남아공 있는 데에서 소수만 살아남았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 인간들도 아마 이쪽이 뭐 그래도 그 근처에서 살만하니까 그쪽으로 숨어들었을 것 같아요. 그치. 그래서 인간과 말이 이제 만남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네. 그쪽으로? 네. 그쪽에도 인간이 있었을 테니까. 네. 그래서 처음 흔적들은 이제 잡아먹은 사냥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흔적이 있어요. 뭐 사육당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말고기를 먹은 흔적들, 요리한 흔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말 같은 경우는 식용으로 기르기엔 좀 효율이 떨어져요. 새끼를 한 마리밖에 못 나니까. 아, 그렇구나. 예, 약간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식용으로 가치는 좀 떨어지긴 하는데, 근데 이 지역에서 출토된 이제 말의 두개골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좀 이제 의미 있는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딱 봤더니 그 말한테 재갈을 물린 흔적이 처음으로 발견된 거예요. 예, 이게 이제 기원전 4,000년경 정도로 추정이 되는 것 같은데, 그 이빨에 약간 갈려 있는데, 그 갈려 있는 형태가 재갈을 물려서 그런 거다라고 이제 실험을 통해서 학자들이 연구를 해낸 거죠. 그래요. 야, 그냥 풀을 씹어서는 이런 흔적이 안 나타난다. 뭐 이런 연구를 해서 재갈을 물린 흔적들이 나타난 걸로 봐서는 아마 이제 여기서부터 말이 탈 것으로 처음부터 활용되지 않았겠느냐 추정을 하는 겁니다. 재갈이 왜 탈 것에 필요하냐면은 보셨나요? 재갈 물린 거 자세히? 저 봤거든요. 네네. 궁금하잖아. 재갈로 어떻게 하는 거냐? 방향을 바꾸는 거거든요. 네. 빨리 달리게 하거나 멈추거나 하는데 아주 단순한 원리야. 이걸 뭐라 그러죠? 입술 끝에? 입술 끝. 입술 끝에 이렇게 걸어놔가지고 땡기면 얘가 아픈 거야.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서 땡겼어. 그러면 오른쪽에 땡기니까 아프니까 하면서 오른쪽으로 도는 거예요. 얼굴이. 왼쪽으로 땡기면 왼쪽이 아프니까 하는 거고 같이 땡기면 아프니까 쓰는 거거든. 그렇죠. 얼굴을 위로 올리니까. 되게 단순하더라고. 그러니까 아픈 거야 그냥. 근데 어떠냐면 아까 얘기잖아. 그 다른 말이 뛰면 얘가 안 멈춘다고. 네. 그래서 내가 날르고 있었어요. 뜨그닥 날르고 있는 중이었던 거야. 예. 너무 무서우니까 재갈을 계속 당겼거든. 계속. 근데 이게 안 멈춰. 근데 난 무서우니까 계속 당겨. 끝나고 보니까
얘가 입술 양옆에서 피가 나는 거예요. 진짜? 그런데도 안 멈추더라고. 어쨌든 제가 어떻게 했었어야 돼요? 눈을 가려줘야 되나? 그게 얘가 누가 타고 있는지를 안 돼. 그래서 나를 몰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안다는 거야. 그 말이 주인을 알아본다고 하는 그런 것처럼. 그래가지고 나를 신뢰하지 않은 거지. 그래서 제멋대로 한 거고 몽골 사람들은 잘 통제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흥미진진한 이 말 전문가, 승마 전문가의 경험담도 함께 보니까 재밌네요. 일주일 타니까 알겠어. 일주일이나 탔어요? 일주일 정도 탄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봉사활동을 하러 가서 봉사활동을 안 하고 그거만 말 타러 간 거 아니에요? 봉사활동 끝나고 말 타고 이동하고. 진짜 가보고 싶다. 얘기 들으니까. 근데 정말 아름다운 게 몽골 그 초원 울란바토르에서 많이 떨어진 곳에서 또 봉사활동을 했었는데 거기는 나무가 하나도 없이 초원이죠. 쫙 다. 심시티 2000 시작하면은 나무 없이 초원이 펼쳐져 있잖아요. 언제적 2000. 그런 거야. 그래서 거기서 뛰는데 좋았어. 하늘에 별 많고. 맞아요. 자, 어쨌든 이제 말 얘기로 돌아오면 이 야생 말은 이제 거의 다 멸종 당한 걸로 보이는데 갑자기 이제 기원전 4000년쯤에 이 흔적이 발견되고 이 인근에서 기원전 한 3000년 이후로부터는 말과 관련된 뭐 그 마차를 그린 그림이라던가 말을 벽돌에 그린 그림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흔적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동유럽 지역에서부터 말이나 마차를 그린 그림들이 발견되는 걸로 봐서 이제 말을 사육하는 게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 같다라는 걸로 추정이 되고요. 사실 실제 역사에서 말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또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는 건 기원전 한 2000년경 전입니다. 갑자기 수메르 지역에 이상한 놈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전차? 그쵸. 예. 일단 말을 이상한 언어를 합니다. 요즘은 이제 인도 유러피안 언어라고 하는 이상한 언어를 쓰고 굉장히 잔인한 전사 종족들인데 이놈들이 말을 이끌고 나타나요. 아리안? 보통 이제 아리아족이라고도 하고 그 히타이트. 라고도 하고 뭐 히타이트 말고도 여러 가지 종족들이 많은데 이제 인도 유러피안 언어를 쓰고 철기를 만지면서 말을 타고 쳐들어온 놈들이 수메르 지역을 침공하기 시작해서 그 일대에 이제 패권 다툼을 하기 시작하는 게 이 말이 본격적으로 역사에 나타난 현장이라고 보고요. 일단 처음에는 이제 전차 형태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전차에 뭐 말이 한두 마리가 이끌고 있고 뭐 뒤에 한 2명 정도가 타서 돌격용 무기는 아니고 일종의 견제용이죠. 전차에 타고 계속 투창을 한다거나 가벼운 단궁을 쏴가지고 보병대의 어떤 진영을 무너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무기인데 승마 기술이 뭐 초창기에는 발전을 하지 않았던 걸로 보이는데 기원전 한 1000년 전부터는 승마 기술도 발전을 하면서 이제 전차가 아니라 말 위에 직접 사람이 타는 형태로 이제 기병대가 재편되기도 하죠. 그래서 그러면 먼저 타는 것보다 끄는 게 먼저 나온 거구나. 근데 고고학적 발견으로는 먼저 탄 흔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기원전 4000년경에 나타난 첫 번째 흔적은 재갈 물린 흔적이니까 아마도 그냥 타지 않았을까 추정을 하는 거고. 예. 어쨌든 승마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 이게 고대 그리스로도 전파가 되면서 이제 역사 속에 남은 걸로는 뭐 기원전 648년에 고대 올림픽 때 이제 승마 시합이 벌어졌다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 말이 커야지 탈 수가 있거든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완전 군장을 하고 있는 사람을 태울 정도면 말의 덩치가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그렇구나. 그게 작을 때는 그러니까 전차를 사용해서 2마리, 3마리가 끄는 거야 앞에를. 약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개량이 되면서 말이 커지면 사람이 탈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러다 뭐 등자라든가 편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발명되면서 하는데 재밌는 건 그 마력이 뭔지 아시죠? 자동차 뭐 몇 마력이다. 한 마리가 끌 수 있는. 네, 그래서 그 홀스 파워를 HP라고 해갖고 이제 마력이라고 하는데 그 마력을 만들 당시에 경주마 좀 힘센 말을 기준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럼 당시의 말들은 실제 1마력이 안 나왔어요. 마력이란 단위를 만들 때는. 지금 경주마들은 3, 4마력이 나와요. 개량이 어마어마하게 그렇죠. 빨리 그 이후에 사람들이 이제 개량을 하는 거죠. 센 애들끼리 교배를 계속 시키고 하니까. 보통 자동차는 몇 마력이지? 그래서 뭐 100마력에서 한 300마력까지 가는 것 같아요. 자동차는 실제로는 100마리에서 300마리가 끊고 있는 거네? 요즘 말로 따지면은 이제 더 적어져야죠. 그렇죠. 요즘 말들은 더 마력이 세졌으니까. 그렇군요.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 아닙니까? 말 한 마리가 뛰면 되는데 왜 300마력짜리를 만들어서. 그런데 그 생각은 했어요. 그런데 문득 이 위에서 아래에 있는 차가 주차된 걸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한 3층 정도에서 그 옆에 있는 사람이랑 같이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렇게 커다라네? 요만한 사람을 움직이기 위해서 저렇게 커다란 쇳덩어리를 움직이네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치. 굉장히 비효율적인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실제 그죠. 위에서 보면 차가 너무 커. 네, 너무 커. 사람은 되게 작은데. 근데 이제 4명을 꽉 채우는 것도 아니고 혼자 타고 다니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효율도 이런 비효율이 없다. 말이 낫다. 말이 훨씬 낫다. 어쨌든 말은 이 이후로는 이 이후의 얘기는 저희가 알렉산더 대왕 편에서 살짝 다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병대가 전장에서 어떻게 활용했는가, 망치와 활약했는가. 모류 전술. 예, 그렇죠. 네. 아 맞다. 망치와 모루 전술, 뭐 기병대에 대응하기 위한 어떤 팔랑크스 방진 이런 걸 얘기했던 것 같은데, 예, 그거는 더 이상 여기서 자세하게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알렉산더 편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요즘으로 치면은 어떤 무기에 비유를 해야 될까요? 무기요? 기병이면 사실 전차 탱크? 네, 전차 부대죠. 네. 전차 부대고 사실은 기병을 제대로 운영할 수만 있으면 보병이 상대가 잘 안 돼요. 그지. 기병이 보병한테 강하니까. 예. 진영만 무너지기 시작하면 거의 이제 학살 수준으로 무너지기 때문에 보병이 할 수 있는 거는 버티는 거 정도. 그렇죠. 그 보병의 진이 나온 이유도 기병을 막기 위해서 그쵸. 그런 방진들이 나온 거죠. 겨우 막고 버텨서 얼마나 오래 버티느냐 싸움이지. 그 이상으로 보병이 돌격해서 기병들을 때려잡는 건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렇군요.